모든 성형외과에서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건네고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성형수술이 잘못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 수술 동의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수술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수술 동의서를 썼다 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원인이 의사에게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수술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부터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수술 후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료기록 확보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의료진들이 바쁘다 보니까 진료기록을 바로바로 써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과 사고 후 수정된 진료기록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 의뢰인이었던 환자분께 유리한 결과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술 후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거나 사고가 났다면 사고 발생 직후 되도록 빨리 진료기록 복사 신청을 해주세요. 추가로 평소 의료진의 조치가 너무 허술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일기 형태로 상황을 기록하거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나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들은 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 몇 월 며칠 날 이랬다고 정리해 두면 나중에 증거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저는 병원 측 변호도 환자분 측 변호도 셀 수 없이 해보았는데 환자분의 입장에서 행동 지침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 불편하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유증 증상이 영구장애로 남거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다면 먼저 첫째,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미흡한 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분께서 직접 증거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분들이 대신해서라도 병원의 진료기록 등 복사 신청을 요구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둘째, 만약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실 경우 반드시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소송에서 이길 상황이었는데도 변호사가 미숙하여 결과가 안 좋았던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셋째, 제가 아까 사진이나 일기 등으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기록은 가족 간의 카톡 내용도 좋습니다. 의료진의 조치가 항상 늦거나 이상하다면 반드시 평소에 기록해두세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지고요. 피해자의 수입이 많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후유장애가 클수록 의료진의 과실이 클수록 손해배상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승소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평소 비대칭 사각턱으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유튜브에서 한 의사분의 영상을 보시고 강남 지역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죠. 그곳에서는 수술실에도 CCTV가 있는 곳이라 홍보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 첫날부터 입에서 침이 흐르고 약이나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술 3일 뒤에는 잘 때 눈도 감기지 않았으며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원래 그렇다, 차차 회복된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심지어 그 병원은 홍보와 다르게 CCTV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분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병원, 한방병원 등 제법 큰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안면신경혼상이라는 영구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신경혼상으로 식사도 어렵고 표정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 계속 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된 거죠. 저는 안면신경손상 결과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진료기록도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도 같이 고소해드리고 법정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이쯤 되니 병원 측에서 형사소송이 걱정되었겠죠. 자신들의 과실을 곧바로 인정해
결정했고 의뢰인분께 손해배상금 9,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명 성형외과에서 똑같이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되신 경우도 있으셨어요. 민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냈고 약 1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결과와 상관없이 평생 일어날 수 없는 딸을 간호해야 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다음 사례는요, 친한 선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장폐색 진단하에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사안입니다. 알고 보니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병원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유족들의 허락도 없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알아내서 유족들에게 해명을 했어요. 참다 못한 가족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위 상황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함께 모아드렸고 소송 결과 병원에서 수술 전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병원에서 수술 후 조치가 허술했던 점, 환자의 수술 내역과 같은 의료 정보를 함부로 누설한 점이 인정되어 승소하셨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의료사고, 성형수술과 관련해 변호사의 의견과 실제 승소 사례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진도 환자나 유족들에게 진료 과정을 설명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변명보다는 솔직한 인정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인 수술이나 소송을 권하는 사람보다는 그 반대되는 결과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 삶의 무기가 되는 지식을 함께 하실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민태호 변호사였습니다.